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자인 사업을 이제 12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대략적으로 지금 뭐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계신지. 성과는 이제 12월 초에 시작해서 1월 달에 이제 220만 원 순수익으로 벌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네. 어떤 기업체에 들어갔을 때 초봉을 네. 스스로 만들어내신 거죠. 메이크 패밀리가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인물 편하게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식품 카테고리를 전문으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랑 기획을 하고 있는 이민재라고 합니다. 휴학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디자인을 하지만 처음 시작은 스마트 스토어였다. 그러던 내가 매일 새벽같이 사무실로 출근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무실이 좀 노출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원래 예. 하던 일이 뭐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원래는 이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대에서? 예, 왜요? 이게- 왜 돈을 벌고 싶었지? 이게 사실 제가 뭐 재수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학벌에 대한 그런 미련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대학교를 가서 이제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유튜브에서 막 장사나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되게 크게 버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때였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굳이 직장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이제 다른 시도를 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생각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식당도 사업의 일종이잖아요. 네.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 좀 이렇게 물려받거나 하는 거 이외에 자기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제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돈을 한 3, 4천만 원 정도 이제 원래 모을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식당 일을 하다가 식당이 이제 동절기 휴무를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일을 쉬게 돼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이제 물류창고 일을 해서 한 1, 2년 정도 하고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물류창고 알바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근무지가 더 먼 곳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이제 거리나 아니면은 유류비 이런 거 때문에 그만두고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찾다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되고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쉽게 3, 4천만 원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다. 이제 좀 그렇게 느낀 거죠. 모든 유튜브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좀 현혹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내가 팔던 제품 중 주력은 여권 케이스였다. 원가 2,500원짜리를 18,900원에 팔았다. 마진율은 75%, 하나 팔면 약 14,000원이 남는다. 나와 똑같은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판매가 어느 정도 잘 일어났다. 잘 됐던 이유는 나름의 차별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덕분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상세 페이지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후 내 제품이 나락을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도했던 온라인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스토어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떤 제품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신 건지 좀 자세히 해주신다면? 일단 처음에는 누구나 쉽게 하듯이 위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위탁으로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뭐 1개, 3개 컵에 이렇게 팔리고 여기서 이제 위탁 말고 이제 좀 사입을 해서 마진을 좀 더 올려야겠다 싶어서 처음엔 이제 그 다음에 도매국으로 가서 처음에 사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도매국에서 사서 상세 페이지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사진도 직접 다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제 도매국에서 다음 이제 중국 사입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중국 사입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몇 개씩 사입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나마 제일 잘 팔렸던 여권 케이스는 한 번에 한 120개씩 이제 주문을 했었고 그게 여권 케이스? 예, 맞습니다. 그 여권 케이스만 해보면은 뭐 특장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로지 상세 페이지 덕분에 매출이 잘 났던 건가요? 이 사실 여권 케이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뭔가 차별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타공을 해서 제가 핸드스트를 같이 끼워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조금 다른 제품이다라고 인식을 아마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도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상세 페이지도 이제 도매국에는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다 이제 사진도 직접 찍어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제품처럼 최대한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한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피드백은 지금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나서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올려서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혹시 어땠었나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잘 팔리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을 비싸게 팔면 가격을 올리면 내 제품이 판매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조금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살짝 이 제품을 비싸게 팔기 위한 상세 페이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품을 비싸게 팔려면 일단 내가 경쟁하는 제품이랑 뭔가 차별점이 있는 그 포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차별점이 있는 확실한 제품을 가져와서 파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품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누가 봐도 똑같은 제품이니까 이렇게 막 경쟁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들과 같은 제품을 가지고 왔지만 타공으로서 내 제품만의 뭔가 차별성을 만들었고 그거를 네. 상세 페이지에 녹이신 거네요? 네, 이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좋아요. 나락으로 떨어진 내 제품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온갖 수와 방법을 동원했다. 2달에 진짜 공대로 준비한 제품이기에 무조건 살려야 했다. 없는 살림에 CPC 광고도 하루 10만원씩 태워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을 시도했다. 판매는 일어났지만 순위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새벽 3시 우연히 보게 된 한 유튜브 영상이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메이크 패밀리 영상을 보시면 저기 구체적으로 저 썸네일 약간 모자이크 되어 있어가지고 저기 어떤 내용이었죠? 저게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상품을 검색해서 어떻게 찾으시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조금 그러면 더 뭔가 나만의 제품, 조금은 특별한 제품을 찾고 싶었던 욕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기존에 그러면 그 마진 75%라고 하셨던 그 여권 케이스는 왜 자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고를 이제 돌리면은 이제 판매는 되는데 순위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1페이지에서 점점 밀리더니 판매는 되는데도 계속 밀리는데 거기서 사실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이제 그 다음에 대표님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일정 수준 어떻게 보면 요새 좀 가트래픽이라고 하죠. 가짜 리뷰도 마찬가지지만 트래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으로 네이버 쇼핑템이 망했다 생각을 좀 하는 일인데 정말 열심히 자기만의 제품을 조금 차별화시키고 열심히 제대로 광고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트래픽을 쓰지 않고 조금 제대로 된 제품으로 제대로 광고를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를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여기서 제품을 좀 더 많이 팔고 싶고 좀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싶으셨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르잖아요. 네. 어쩌다가 디자인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이제 사실 임 대표님을 만나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물건을 좀 잘 팔고 싶어서 왔었는데 이제 면담을 하면서 되게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뭘 잘하는지 계속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조금 재능이 있는지를 좀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해야 더 멀리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진정성 있고 막 열정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말씀이 제가 한세 페이지를 이제 직접 혼자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괜찮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라리 제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이 쌓였을 때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내가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한세 페이지 디자인이랑 기획하는 거에 한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이렇게 보시다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대충 나도 예쁘게 만드는데 나도 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워낙 초보가 또 왕초보를 가르치는 뭔가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캐치했던 거는 오셨을 때 상세 페이지가 너무 괜찮았고 그 구조 자체나 뭐 촬영하셨던 능력이나 이런 배열 자체가 너무 색감도 너무 이쁘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마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뭐 지금 공부하셨던 게 따로 있느냐? 네. 했을 때 실제로 디자인을 공부하셨다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거는 지금 대본에도 없는 내용인데 그 어떻게 보면 유형의 제품을 파셨잖아요. 네. 지금은 무형의 제품을 팔고 있는데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조금 쉽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놓고 보면 저는 서비스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할 때 저는 이제 좀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팔 궁리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혹시 여행도 안 다니는 사람이 여권 케이스를 팔겠다고, 그죠? 네. 제 뭐 가본 적도 없는 여행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지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주변에 이제 알려주는 분이나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마케팅을 더 해야 되는지 배우고 이거를 접목시키니까 아마 상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수월하다. 재미는 없다. 재밌습니다. 재밌고. 네. 좋아요.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자인 사업을 이제 12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대략적으로 지금 뭐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계신지. 성과는 이제 12월 초에 시작해서 1월 달에 이제 220만 원 순수익으로 벌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떤 기업체에 들어갔을 때 초봉을 네. 스스로 만들어내신 거죠.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의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지금 뭐 어차피 막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를 알게 되셨는데 유튜브에서 막 보여지는 내용들이 뭐 잠깐 뭘 하면 뭐 잠깐 뭐 스마트 스토어에 네. 뭐 이런 제품들을 쿠팡에만 넣으면 마치 매출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릴 것처럼 하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품도 실제로 열심히 포장해서 판매도 해보시고 지금 서비스 판매도 하고 계신데 조금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약간 저도 처음에 자두마 수익 뭐 하루에 한 달에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번다라는 말에 쉽게 현혹당해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쉽게 누구나 벌 수 있는 그런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런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그 순간이 사실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좋은 사진 한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결말에 좋은 결말이 있는데 사실 그 초반부터 결말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순간만 딱 포장해서 이제 누군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를 한번 깨달으니까 진짜 뭔가 되게 쉽게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품을 팔 때랑 지금 이제 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한테 새벽에도 그 카톡을 남겼듯이 네. 만약에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실제로 이제 순수익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내 서비스를 가지고는? 아직 뭐 자신감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그래서 구상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들은 어떻게 돼요? 서비스 누군가는 또 제품 위에 이 영상을 보다가 나도 조금 뭐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초기에 이 서비스를 런칭하고 초기에 조금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내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누구한테 판매하는지가 조금 명확하게 있으면은 이제 뭐 마케팅을 하든 이제 영업을 하든 되게 쉽게 어느 정도 쉽게는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누구한테 팔지를 정의를 좀 잘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이제 개설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계속해서 해보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익되고 기타적인 마케팅을 같이 하면은 이제 충분히 사람들은 나한테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SNS를 왜 열심히 안 하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업물이 밀렸다고 지금 그 발주량이 너무 밀려서 SNS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는. 그럼 현재 운영하는 그 서비스의 뭐 구체적인 뭐 마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사실 마진은 제가 한 달에 나가는 그 고정비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이제 제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 써서 프로그램 사용료, 그다음에 유료 이미지 사용료,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해서 넉넉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제가 크목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 광고비 조금 빼고 하면은 한 80%, 7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비를 빼고도 마진이 80%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근데도 1,000만 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알겠습니다. 방금 생겼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 뭐 보실 분들이 초보 사업가들 아니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초보 사업가분들 조금은 아니면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뭐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저보다 무조건 더 잘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그랬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막막함이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할 때 그냥 제 방구석에다가 컴퓨터 하나 놓고 혼자 하루 종일 앉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맨날 골머리 싸매고 이제 힘듦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민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든 생각이 이거는 나 혼자서 결국엔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모임이나 뭐 컨설팅 강의 같은 거를 이제 시간을 지불하시든지 돈을 지불하시든지 하셔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 패밀리를 찾아와라. 예. 네.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데를 가면은 이제 내 시야에선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인사이트들과 그다음에 전망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시야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이미 걸어가서 이제 큰 성과를 얻은 분 그리고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가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괜히 어깨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디자인 사업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서 매출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뭐 아직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많지 않지만 주변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조금 더 정말 좀 확실한 사업 구성들을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저희 사실 부모님이 지금 식당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밀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는 시도를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이 이제 온라인 판매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하시고 항상 오프라인으로 가게를 하시거나 하셔가지고 엄청 큰 이제 벽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부모님을 이제 보시면서 온라인 판매가 처음이거나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셀러오션이나 아프니까 사장이나 같은 이런 카페만 조금 불러봐도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이템은 되게 좋은데 이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조금 온라인 판매 벽을 허물어 드리고 상세 페이지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고 진짜 잘 팔리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메이크 패밀리의 경쟁사가 되겠다 라는 취지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그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대다수가 좀 온라인 판매 어떤 이커머스에 대한 좀 벽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데 저희도 오프라인에 저도 가게를 운영하지만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온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꼭 예를 들면 뭐 내가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치킨을 온라인에서 못 팔잖아요가 아니라 치킨도 요새는 이제 너무 이런 배송 시스템이 좋아져서 치킨도 배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막 또 준비하는 과정 막 포장하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어렵고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가게만의 뭐 소스를 좀 포장하거나 하는 거 우리만이 가진 어떤 시그니처 육수든 소스든 이런 소포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한번 드시고 가신 분들이 또 생각나실 때 또 멀리서 오셨던 분들은 더구나 온라인에서 좀 편하게 주문할 수 있게 한다거나 외지에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맛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뭐 소스 같은 것만 배송을 해줘도 저는 객단가 면에서도 그렇고 좀 우리 어떤 가게 매출을 올리는데 되게 충분히 좋은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 식당도 꼭 잘 성공시키시고 뭐 매출이 나오면 성과 인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이크 패밀리가 만난 사람 두 번째 인물 스마트 스토어 하러 왔다가 지금 디자인 사업을 하고 계신 이민재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메이크 패밀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으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500만 원 넘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 왜 요새 이렇게 나한테 돈을 주지? 아 원래 드리려고. 이것도 인증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콘텐츠. 아, 감사합니다. 다 받았으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